단 하나의 투자 원칙으로 40년간 연평균 16%의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의 비밀이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대형주에 열광할 때 한 남자는 묵묵히 작고 강한 기업들을 찾아 헤맸고 그 결과 수많은 투자자들을 억만장자로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랄프 웬저라는 투자 천재의 이야기입니다. 랄프 웬저는 1970년부터 2003년까지 33년간 엑시아 엔터프라이즈 펀드를 운용하며 연평균 16.9%의 놀라운 수익률을 달성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만의 독특하고 체계적인 투자 철학과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웬저의 투자 철학은 매우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대형주 대신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기업들 중에서 진정한 보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기업들을 얼룩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룩말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듯이 시장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웬저가 주목한 것은 단순히 작은 기업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연못의 큰 물고기처럼 자신만의 영역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접근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대형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가치를 가진 소형주들이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기회를 만들어냈고 웬저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웬저의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집중 투자였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분산 투자보다는 정말로 확신하는 몇 개의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철저한 분석과 확신을 바탕으로 한 집중 투자는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웬저는 어떤 기준으로 투자할 기업을 선택했을까요? 먼저, 그는 기업의 경영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경영진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웬저는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쟁 우위였습니다. 웬저는 다른 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얼룩말의 특징입니다. 특허 기술, 독점적인 유통망, 강력한 브랜드 파워 등이 그런 경쟁 우위의 예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 잠재력입니다. 웬저는 현재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이나 기술의 변화에 따라 급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재무적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해도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기업은 위험합니다. 웬저는 부채 비율이 적절하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들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치평가입니다. 웬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아무 가격에나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찾았습니다. 이는 투자의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동시에 더 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웬저의 투자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광범위한 스크리닝을 통해 관심 있는 기업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기업과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업의 경영진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경영진과의 미팅에서 웬저가 주목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경영진의 비전과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주주들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정성적인 분석은 숫자로는 알 수 없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웬저의 투자 전략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몇 년 동안 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웬저는 자신의 분석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투자에서 몇 배, 때로는 몇십 배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내심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동반했습니다. 웬저는 투자한 기업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필요할 때는 추가 투자를 하거나 매도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었습니다. 웬저의 성공 사례 중 하나는 맥도날드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1960년대 맥도날드는 아직 작은 햄버거 체인에 불과했지만 웬저는 그들의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표준화된 운영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맥도날드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고 투자했고 그 결과 수십 배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는 코카콜라였습니다. 웬저는 코카콜라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성장 잠재력을 일찍 파악하고 투자했습니다. 이런 투자들은 모두 웬저의 얼룩말 이론에 부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웬저의 투자가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실패로부터 배우고 그 경험을 다음 투자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웬저는 실패를 단순히 손실이 아니라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웬저의 투자 철학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소형주 투자는 본질적으로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웬저는 철저한 분석과 분산 투자를 통해 이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고 여러 산업에 걸쳐 투자를 분산했습니다. 또한 웬저는 시장의 사이클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식 시장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런 비합리성을 투자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비관적일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과도하게 낙관적일 때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웬저의 투자 방법을 현재 시장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접근이 쉬워진 현재 상황을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개인 투자자도 기업의 재무 정보나 산업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해 웬저가 했던 것처럼 철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주목해야 합니다. 웬저가 활동했던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인공지능,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에서 웬저가 말한 얼룩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웬저는 주로 미국 시장에 집중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에서도 훌륭한 소형주들을 찾을 수 있고 이들은 웬저의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현재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웬저가 경영진의 품격과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현재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왼저의 투자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립해야 합니다. 왼저의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보다는 그의 핵심 원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투자 목표, 위험 허용 수준,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해 개인화된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입니다. 왼저도 40년간 끊임없이 학습하고 자신의 방법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왼저의 가장 큰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수익에 욕심내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가진 기업들을 찾아 오랫동안 보유했습니다. 이런 인내심과 확신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놀라운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왼저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크기가 아니라 질을 중시했고 인기보다는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철학은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다음 세대의 위대한 기업들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왼저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당신도 그런 숨겨진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가진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왼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가치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왼저의 방법을 따라 작지만 강한 기업들에 투자한다면 당신도 시장의 변화를 앞서가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왼저의 투자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가 직접 경험한 시장의 다양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기업을 찾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지,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왼저는 투자를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되 방향성은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복잡한 이론과 분석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인내심과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시장은 때로는 우리의 인내를 극한까지 시험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서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왼저가 자주 사용했던 비유 중 하나는 사자나라의 얼룩말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얼룩말, 무리가 사자의 공격을 받을 때 대부분의 얼룩말들은 무리를 따라 도망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얼룩말이 오히려 살아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따라가는 방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유행했던 니프티 휘프티라는 용어를 기억하시나요? 이는 당시 기관 투자가들이 선호했던 50개의 대형 성장주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IBM, 코카콜라, 제록스, 맥도날드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주식들은 영원히 보유해도 될 만큼 안전하고 성장성이 뛰어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73년과 1974년 약세장에서 이 주식들은 시장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왼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무리 심리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며 이런 군중 심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는 주식일수록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웬저는 이런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기업들에서 진정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작은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웬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종종 오너에게 물어보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CEO는 고용된 경영인이지만 중소기업의 CEO는 대부분 창업자이거나 대주주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전 재산이 걸린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이런 차이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웬저의 경험에 따르면 작은 기업이 큰 수익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진화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는데 작은 기업일수록 이런 변화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관료주의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변화에 느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기업의 숨은 매력 중 하나는 성장의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매출 100억 원인 회사가 200억 원으로 성장하는 것과 매출 1조 원인 회사가 2조 원으로 성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4가지 이유를 웬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경우입니다. 매출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절감되어 수익성이 향상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둘째, 기업의 성장 전망이 밝아지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시장 진출이나 혁신적인 제품 출시 등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합니다. 셋째, 시장의 평가가 개선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실적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인수합병, 신제품 출시, 정부 정책 변화 등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웬저는 2가지 투자 전략을 우화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거북이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토끼 전략입니다. 거북이 전략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토끼 전략은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리스크는 더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재무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시장 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저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분석과 분산 투자입니다. 한두 개의 종목에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면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웬저는 기업의 성장 전략을 자연 생명체의 성장 전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에서 생물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시장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작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와 장기 보유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좋은 분석을 했다고 해도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면 성공한 투자가 실패한 투자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웬저의 경험에 따르면 10개의 종목에 투자했을 때 3개 정도만 큰 성공을 거두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는 가치주와 성장주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웬저는 이 2가지 접근법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성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투자자여,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 그리스의 격언이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웬저는 때로는 주식을 남성 주식과 여성 주식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남성 주식은 기술주나 성장주처럼 변동성이 크고 공격적인 특성을 가진 주식들을 의미합니다. 여성 주식은 유틸리티나 소비재 주식처럼 안정적이고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주식들을 의미합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의 주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투자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장점만 결합한 것입니다. 즉, 현재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주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은 흔하지 않지만 발견했을 때의 수익률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웬저는 이런 주식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확률은 가치주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이 웬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장주를 완전히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장 상황과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접근법이 더 효과적일지 판단해야 합니다. 웬저는 나무가 왜 하늘 높이까지 자랄 수 없는지에 대한 비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무한정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크기, 경쟁 상황, 규제 등이 성장의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투자자는 이런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웬저의 말로 홈런 종목들을 살펴보면 모두 작은 기업에서 시작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들입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그런 예입니다. 이들은 모두 특정 시점에서는 작은 기업이었지만 뛰어난 사업 모델과 경영진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투자에서 나쁜 뉴스가 좋은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장은 때로는 리스크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업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웬저는 이런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주가의 왜곡은 좋은 투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일 때 주가는 기업의 실제 가치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왜곡은 결국 수정되기 마련이고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웬저는 귀가 얇은 양복점 주인의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직접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길 것인지입니다. 웬저는 각자의 스타일과 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직접 투자를 할 만한 시간과 능력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웬저는 참호 속에서 터득한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의 군 복무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프로를 고용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웬저가 추천하는 방법은 펀드 매니저의 과거 실적뿐만 아니라 투자 철학과 접근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즉 열정과 냉정함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테마와 변조에 대한 웬저의 접근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트렌드를 포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의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수정구슬을 통해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장을 풍미할 테마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웬저는 미래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 기술 발전의 방향, 소비 패턴의 변화 등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이런 거시적 트렌드를 바탕으로 투자 테마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한 포트폴리오와 사악한 포트폴리오라는 왼저의 구분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착한 포트폴리오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의미하고, 사악한 포트폴리오는 담배, 도박, 무기 등의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사악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사기꾼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등장할 때마다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왼저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항상 냉정한 분석을 유지했습니다. 틈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는 매력적이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 투자에서 왼저가 강조한 것은 생산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 기술을 개발한 회사보다는 그 기술을 잘 활용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지전능한 컴퓨터 시대에도 이 원칙은 유효합니다. 미래의 목초지대를 찾는 것은 투자자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왼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이 현재의 유망한 분야들이지만 10년 후에는 또 다른 분야가 각광받을 것입니다. 왼저가 강조한 작지만 강한 기업의 세 가지 지지대는 성장 잠재력, 재무 건전성, 그리고 내재 가치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진정한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왼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관찰하라고 답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제품이나 서비스, 뉴스에서 접하는 정보, 친구들과의 대화 등 모든 것이 투자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현재의 매출 증가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성, 기업의 시장 점유율, 경쟁 우위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왼저는 무슨 잣대로 재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명확한 평가,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정이나 추측에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재무 건전성은 기업의 생존 능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아무리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해도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기업은 경기 침체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왼저는 부채 비율, 현금 흐름, 유동성 비율 등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내재 가치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 투자하고 내재 가치보다 높을 때 매도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내재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왼저는 기억의 천재 푸네스라는 보르헤스의 소설 속 인물을 언급하며 너무 많은 정보에 매몰되지 말고 핵심적인 요소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각 투자자의 몫입니다. 왼저는 컴퓨터를 이용하면 더 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컴퓨터는 정보 처리 속도를 높여주지만 최종 판단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주식시장과 체스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규칙은 간단하지만 게임은 복잡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언제 매도할 것인가입니다. 왼저는 매도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매수 타이밍보다 더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악화되었을 때, 주가가 내재 가치를 크게 웃돌 때,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 등이 매도를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왼저는 펀드 매니저의 하루 일과를 통해 전문 투자자의 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며 기업 경영진과 미팅을 갖는 등 하루 종일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매진합니다. 하지만 그는 황금 손가락 증후군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몇 번의 성공이 자만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모든 투자자가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웬저는 과거가 잘못된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슈퍼보울과 수정구슬에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시장 예측은 점술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패턴은 과연 존재하는가? 웬저는 단기적인 패턴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에 주목했습니다. 시장은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과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잘못된 은유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비결입니다.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리스크를 간과하는 투자는 늘 경계하고 진정한 내재 가치를 기반한 탄탄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의 주식을 장기 투자하여 주식 투자의 수익을 만끽하길 바랍니다. 늘 냉정함을 유지하고 냉철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